하정구입니다. 오늘도 주간 증시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3월 2주차로 접어드는데요. 제목은 몸통이어 짧아져라 라고 해봤습니다. 배경화면은 미국 다우지수의 차트입니다. 상당히 큰 변동성이죠. 금요일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자, 보통 주간 일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한 80% 이상은 방향성을 잡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잡는데 이번 주는 잘 안 잡혀요. 참 웃는 게 아니죠.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주간 이번 주는 일단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그나마 강점인 것 같고요. 미국이 계속 작년도 올라갈 때 우리 포워드 EPS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어떻게 실적이 증가할 거니까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2019년도가 한 19배 육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보면 11년 랠리를 보였는데 5년 평균은 대략 16.7배였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 이상 빠졌죠. 미국도 빠져서 여기서 딱 계산해 보면 한 17배 아래로 거의 이제 비싸다는 논리는 못합니다. 미국에 이게 이제 그나마 강점이고, 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은 바이오가 이제 좀 물론 이제 진단 쪽이 많이 강합니다만은 진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코스피는 외국인장, 코스닥은 개인장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워낙 매도가 많으니까 사실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이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이너스 10%대에서 이상에서 잡아준다는 게 이제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약점은 뭐 계속 이게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이 확장세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17명이 죽었어요. 유럽은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자 치사율은 가장 높습니다. 세계에서. 이탈리아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정확히 지역주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북부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일본 다음으로 노령 인구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잘 긴가민가인데 아마 중국인들 거주지도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쪽 부분이 좀 그렇다. 그리고 변동성이란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정시는 변동성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특히나 미국처럼 상한가 제한이 없는 국가에서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국면에서 수익을 낼 것 같지만은 변동성이란 말 자체는 어떤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얕다, 매수 수급이 얕다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주식이 매도 우위에 있는 것이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이게 조금 달라졌죠.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계속 확산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금요일날 나왔던 미국의 고용 동향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27만 3천 건, K는 1000 단위로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2월달 고용은 너무 좋아요. 실업률은 다시 지난달 3.6에서 지난달은 3.6으로 잠깐 올라갔었는데 다시 3.5로 내려왔고, 이제 미국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냐,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YOY, 그러니까 Year of Year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그럼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은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오면 금리 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지난 3일날 기습적으로 50bp를 내렸습니다. 그죠? bp는 금리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0.01%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0.5% 내린 거죠. 원래 채권 쪽이 이렇게 소수점을 다루다 보니까 얘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0.5%의 금리를 내렸는데 3월 17일하고 18일날
FOMC,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예, FOMC 회의, 예,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죠. 예, 다다음 주죠. 또 내릴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지난주에 50bp를 긴급적으로 내려가지고 기준금리가 1.0에서 1.25%로 내려왔습니다. 또 앞자리를 이제 지금은 정수인데 소수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0.773.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1%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최근 5년 내 그래프인데 불과 한 2년 전에는 3% 하던 게 지금은 이제 1%도 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15, 6, 7 요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작년도에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차피 하락적인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급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향후에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이 자꾸 금리를 내리니까 통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이라는 거는 이 DXY는 이제 미국 달러를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로, 이게 자금의 이동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 저금리를 사용하니까 일본 돈에서 쉽게 말해서 일본 돈을 0% 이자율로 빌려가지고 미국 시장이 2%였다면 글로벌 자금 기준으로는 일본에서 2% 0%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자금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국 국채에다가 2% 금리를 사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를 그럽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바라는 걸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3절을 원했는데 하나가 약달러 저유가요, 하나가 약달러요, 하나가 저금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고용은 좋고, 지금 사실 트럼프는 미정시가 빠져서 공실됐지만은 다른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되고 있어요. 정말 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5년짜리 자료인데 그만큼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했다는 것도 좀 돼요. 통화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자료인데 국제 유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유가 떨어지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주말에 나왔던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왜 급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중동 쪽은, 중동 우리가 오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은 감산을 하려고 그래요. 감산은 뭐냐 하면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생산량이 줄게 되면 가격은 오르는 거죠. 이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쿼트, 이렇게 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오펙이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석유 수출 기구를 말하는데, 저기 사우디나 이라크나 저기 예멘이나 쿠웨이트나 중동에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오펙이 아니면서 기름을 팔팔 하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입니다. 근데 많이 아시겠습니다. 세계 유가의 패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박살이 나면 우리야 기름이 내렸으니까 우리 실생활에는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차량을 운전 입장에서는 기름이 내렸으니까. 옛날 2008년도입니까? 10년 전에는 유가도 한 100달러 시대에 있었으니까, 지난 한 14년도까지만 봐도, 그죠? 100달러잖아요. 지금 이제 50달러도 안 합니다. 그죠?
유가 내려가면 뭐가 안 좋습니까? 예, 중동 애들이 죽습니다. 중동 오일머니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갔다는 신호는, 급락했다는 신호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유가마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지표가 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여기 플러스 요인이라고 많이는 적어놨습니다만 이번 주는 잘 안 보입니다 말을 좀 썼습니다. 자, 일정 하나씩 볼까요? 일요일 내일이 되겠는데 내일 이제 중국의 수출입 발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좀 일찍 나왔어요.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예,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서머타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미국 장시가 우리 정시 기준으로 11시 반에 열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1시간. 그래서 언제 마치죠? 보통 6시에 마쳤는데 5시에 마칩니다. 미국은 6시간 반에 정시가 개장이 돼요. 그 6시간 30분 정도. 뭐 한국도 뭐 맞춘 겁니다. 한국도 9시 개장, 3시 반 폐장이니까 뭐 같은 내용인데 1시간이 이제 좀 당겨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장 벌써 열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나스닥 선물 벌써 난리 났다. 안 됩니다. 예, 평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 앉으세요. 한국도 서머타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인가요? 한국도 잠깐 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올림픽 때인가 월드컵은 아니죠.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때 너무 옛날 사람인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이제 아까 이 재료를 다 갖고 이제 장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월요일 장이 어떨 것이냐? 미국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본 유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되게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그래도 양봉이죠. 네, 양봉입니다. 하락은 뭐 1%, 우리 눈에 이제 1, 2% 하락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양봉입니다. 양봉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미국이 많이 떨어진 거는 다우 같은 거는 왜 많이 떨어졌냐면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다우 지수에 대표적인 정유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나올지 모르겠네. 아유, 대신증권 안 나오네. 뭐 정유회사들, 정유란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겠죠. 근데 나스닥도 많이 빠졌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는 애플도 한번 보겠죠. 네. 근데 애플은 아마 별로 안 빠졌을 거예요. 미국은 1%니까. 근데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고 여기 보면 네모색 박스가 보일 건데요. 다우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이건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다우는 26,500 600선 여기가 이제 고점 대비 10% 구간입니다. 좀 밑에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하 구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약세장 우위라는 거죠. 근데 다우가 만약에 26,500선을 넘어가면 상당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8,820선 여기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 구간이랍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S&P는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국의 월봉 주봉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약세 오이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장을 가지고 월요일 장에 맞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도 좀 같이 보고 올까요? 우리 장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은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2025포인트가 네 마이너스 10% 구간입니다.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와 있어요. 뭐 지난 금요일날 잠깐 5일선에 걸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야간 선물에서 아우 진짜 작네. 미국 빠지면 3.8포인트 빠졌으니까 뭐 꼭 이대로 간다는 표현은 없는데 또 주말에 계속 뭐 솔직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좋은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이제 요 10포인트 자리 2025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 대부분 시각이 지금 주봉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주봉의 시가가 2000포인트잖아요.
이걸 깰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야 후강 쪽으로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전야 후강. 예, 후강. 그럼 코스닥은 어떤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면, 코스닥은 여기가 620이에요. 지금 640이니까, 뭐 코스닥은 지금 620으로 내려올 확률이 되게 낮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망에서 코스닥이 상대적 우위입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지금 마이너스 10% 구간 코스피 2025, 코스닥 620선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두들겨 맞은 거죠. 오케이? 예, 오케이?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코스닥 주봉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왜? 그 장대 연봉의 절반보다 높게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장대 연봉의 절반보다 낮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55포인트인데 그 밑에 낮게 있죠. 얘는 높게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셀트리온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셀트리온은 코스피야.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이야. 그럼 코스닥을 사야지.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갈 가지고 이제 월요일 장을 맞이할 겁니다. 일단 약간 너무 우려는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랩지노믹스 이런 거는 개별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 표기를 해둡니다. 요새 그 뭐죠? 코로나19 진단 관련해서 엄청 움직인 종목이죠. 예, 그럼 이런 애들이 원래 회사가 좀 부실하니까 채권을 엄청 발행을 한 겁니다. 36만 주가 발행이 되고 이건 2회차고요. 또 6만 4천 주 남았고 3회차 또 채권 금액 70억 수량으로 치면 59만 주가 또 상장될 겁니다. 신났지 뭐. 예? 신났지. 원래 안 움직이던 주식이잖아. 무작위 때리는 것이. 왜? 작년도에도 힘들 때 새 채권 찍어둔 거 무작위 지금 주가 오르니까 제가 채권자라도 팔겠어요. 그런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면 지난 3월 3일이 슈퍼 화요일이었죠. 여기서 지금 조 바이든이 이겼죠. 샌더슨을. 그래가지고 미국 정치도 환호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니 슈퍼 화요일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6개 주에서 열리는데 6개 주 경선을 하게 되는데 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다호, 미시건, 미시시피, 뭐 미주리, 뭐 워싱턴 이런 쪽에 한 6군데에서 다음 주에 슈퍼 화요일까지는 아니고 지난주는 이제 14개 주니까 슈퍼 화요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번 주는 6개라서 그냥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요 한 지금 6개 주잖아요. 여기서 미시건 주가 미시건 주가 그 대의원 수가 제일 많아요. 6개 중에는. 그 여기가 보통 경합지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경합이 좀 커요. 일단은 지금은 바이든 쪽으로 바이든이 조금 더 샌더스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바이든이 지금 되는 게 월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중도 성향이잖아요. 샌더스 후보는 좀 좌파라 그래야 됩니까? 급진 쪽이고요. 바이든 조금 높고 워싱턴은 근데 또 몰라요. 샌더스는 좀 높아요. 샌더스가. 그래서 제가 뭐 미국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좀 미시간주. 여기가 조금 이제 대의원 수가 많다는 겁니다. 뉴욕 옆에 여기 워싱턴 요 정도 있나요? 뭐 하여튼 뭐 요런 데서 열립니다. 요런 데서 미시시피도 다음 주 열리고 뭐 우리 미국 주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미시간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미국 지도를 좀 퍼왔습니다. 가봤어야 내가 미국을 알지. 안 가봤습니다. 별로 모르겠어요. 미국 가보고 싶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2월달, 3월달 주요국의 특히나 G2의 지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EIA 단기 에너지 보고서 지금 유가 박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화요일날 되게 되면 케이프라는 주식이 물량 왕창 들어옵니다. 2200원짜리 100만 주 들어오고요. 그게 7회차인데 또 남아있는 게 170만 주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62만 주 들어옵니다. 신났죠? 케이프 요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른 종목인데 채권자들이 그냥 웃고 있는 거는 시비 발행자들입니다.
싸움은 싸움대로 붙었고 이제 물량 왕창 들어올 겁니다. 이런 주식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장에 딱 기사가 나오잖아요. 공시론 잘 안 나올 텐데 공시론 이제 이런 회차가 공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환원 청구를 하는 거는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62만 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거는 3월 16일 날 상장이 되고 가격이 얼마짜리다. 2220원짜리다. 근데 해차가 뭘 두 개 보냐면 하나는 상장되는 물량, 그 다음에 날짜, 얼마짜리. 그럼 채권이 있으니까 14억인데 이 해차를 주는데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는데 원래 40개 찍어가지고 14개 지금 이번에 나오고 지금 아직도 12억이 남았단 소리예요. 그럼 53만 주도 언제든지 또 출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8회차네 보니까. 그럼 눈치를 채야 돼요. 8회차란 말은 또 다른 회차가 수두룩박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뭐 많이 올랐는데 뭐 KIHI 외에 뭐 하는 놈들도 모르겠는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제 이미 공시 나오고 뭐 경영권 분쟁 나오고 물량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 이런 그 주식은 차트 분석이 안 돼요. 차트 분석이 안 돼요. 변칙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MVH 코리아라는 회사도 최근에 이거 음압시설 관련해서 올랐던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채권자들 잡주일수록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뭐 아까도 말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다 2월달 지표라서 미국 지표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첫 예산안이 발표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도 지금 유가 박살나서 별 중요하지 않고 한국 실업률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화요일 날 민주당 경선 후보 그냥 머릿속에 바이든이 조금 오이면은 정신은 좋아했구나 이것만 정리해주면 좋고요. 뭐 서머타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 보시고 목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별 5개 중에 잘해야 한 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보면 미국 금리를 호주 내렸고요. 캐나다 내렸고요. 홍콩도 아마 제가 내린 걸로 아는데 홍콩 미국 내렸습니다. 근데 유럽도 이제 내릴 때가 됐죠. 유럽은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손해예요. 근데 뭐 제로니까 뭐 미국처럼 50씩 내릴 수는 없고요. 10bp 정도는 내릴 수 있다. 0.01% 정도는 내릴 수 있다. 솔직히 금리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0.1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으면 손해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내 돈을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한 달 지났더니 10만원씩 까져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의미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은행에 돈 넣지 말고 소비해. 이게 마이너스 금리 의미예요. 제가 최대한 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아마 조금 더 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대빵은 지금은 라가르드 전 IMF 총재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랑 좀 친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드라기 총재가 참 우리나라 정치 보실 분들은 많이 도와줬어요. 금리 팍팍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슈퍼 마리오라는 별칭도 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끝났고 라가르드라는 여성분인데 전 IMF 총재가 현재 22통화정책회의의 대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금리를 내리는지를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하죠? 편하게. 유로존 산업 생산 열심히 하세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거는 이제 미리 뭐 예측한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예측하지 마시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무조건 지수가 내린다. 옛날에 도이치사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리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전에 보여줬던 어떤 트렌드 아니면은 하루 전날 포지션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예전처럼 도이치 사태처럼 애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는 이제 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도이치 사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포털에 쳐보세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표현을 좀 자제할 거예요. 하여튼 더러운 놈들이 있었습니다. 플레이드라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뭐 신규 상장주는 지난주도 세계 기업이 상장을 했었죠.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상장주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정만. 최대 주주는 광고 대행사 나스미디어고요. 예. 또 하는 입이 보니까 온라인 광고 대행입니다. 예, 광고 대행하는 상장된 회사 중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 주가 땅굴파냐,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들입니다. 뭐 이모션, 네, 이노션입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광고 대행. 주가 이미 내리꽂고 있죠. 예, 지금 다 내리꽂고 있죠. 왜냐면 광고라는 것도 워낙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하필 또 지금 올림픽도 지금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 판에, 예, 그냥 일정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이제 미국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또 3월 미시간드 소비 심리지수 잠정치도 뭐 그닥.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 소비 심리지수가 두 기관에서 발표되는데 하나가 미시건대, 하나가 계속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컨퍼런스 보드. 예. 근데 컨퍼런스 보드는 제가 지난주 설명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고용과 좀 관련이 높은 지표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반대적으로 소비와 관련이 높습니다. 당연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보다는 우리가 중요도를 치면 별을 반 개 더 줍니다. 예. 이론 공부하시면 좋고, 독일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의 수출입 물가지수는 적을 게 없어갖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에 되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보통 이제 어디 갔어요? 3, 6, 9, 12가 동시만기일이잖아요. 하도 상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쿼터러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4개가 넘어요. 그전에는 트리플 만기라 그랬고 지금 4개가 넘습니다. 지금 6개인가. 그래서 이제 쿼터러플, 트리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혹시 그런 소리 하면 초짜 소리 들어요. 그냥 동시만기일입니다. 요거는 1년에 4번 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올해 접어들 첫 번째 동시만기일. 그래서 동시만기일이 4월 진행되는 옵션 만기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만기일 이후에는 원래 6월하고 12월 2번, 1년에 반기 2번에서는 정기 변경이 있고요. 뭐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아니면은 뭐 코스닥 150 지수 있잖아요. 이런 정기 변경은 6월달하고 12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월하고 9월에는 중간에 비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나라 코스피가 보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쭉 줄을 세워가지고 1위 삼성전자부터 100, 200위권 종목 해가지고 코스피 2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 300위까지인가가 대형주로 분류하고 그런 건 아는데,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중형주 그룹에 있다가 대형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이트 진로, 쉽게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증가했겠죠. 하이트 진로, LG노태, SKC, 더전비전, 일진머티리얼즈, 한진칼. 근데 그럼 이게 뭐 새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대형주가 되는 건데, 그럼 지금 7개 종목을 다음 주에 좀 보면 됩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진 거고요. 개별 재료를 보시면 돼요. 하이트 진로나 드전비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괜찮은 거고, LG노텍도 가장 실적이 좋고, SKC는 전지박 쪽에서 실적 좋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전지박 쪽인데 SKC나 두산 때문에 약간 위협도이고, 한진칼은 말도 하기 싫고,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쪽이고, LG화학과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서는 특별히 투자의 팁을 찾을 재료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 2가 3월 13일부터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A스토리가 이제 옛날에 A스토리 쪽에서 이쪽을 하는데, 이 애들이 이 킹덤 1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장도 했고, 옛날에 저는 김혜수, 조진웅이 나왔던 더 시그널이라는 OCN 드라마도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런 거. 그다음 킹덤은 이제 좀비죠, 좀비.
주지훈, 류승룡, 베토나도 나오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잠깐 좀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니까 아이스토리는 13일 금요일이 첫 방이면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 초 정도가 거의 뭐 일단 시세를 좀 분출하다가 다시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스토리의 최근 반등은 The Kingdom 2의 시즌 2의 방송 자체가 3월 13일 금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필 13일에 금요일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금요일까지 가지 마시고 보통 그 전에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고 또 미국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미국 시간으로 14일,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피닉스에서 미국의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슨의 토론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번 주 일정을 적어드렸는데 저도 앞은 조금 안 보여요. 이번 주는 특히나 지난주는 잘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 쓴 제목을 딱 뭐라고 적어놨었냐면은 파월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영상으로 찍었었잖아요. 근데 파월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금리를 내려주고. 이 참 제가 봐도 배경화면 CG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배경화면 CG가 몸통이야 짧아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에 뭐 2, 300 뭡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계속 짧아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입니다. 짧아져야만이 종목 장세가 더 잘 나오고 시장에 대한 수급도 편편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조금 짧아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걸 몸통이라 그래요. 아침에 종가하고 저가 차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선물지수인데 선물지수의 변동성이 이렇게 막 최근 일주일 동안 5포인트, 6포인트 넘어가면 애들을 생각보다 작살납니다. 다시 한 3, 4포인트대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정적인 장입니다. 오르고 내림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올랐다 했다 그 봄에 꽃꽂은 미친 놈처럼 그렇게 뛰면 얘들이 배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다음 주 주제를 몸통이여 짧아져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3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좀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한 주도 어쨌든 악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또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는 기회라는 그 식상한 멘트를 현실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